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꼰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50대, 40대 분들이 머릿수가 제일 많고 앞으로도 이 머릿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도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생 분들, 이분들이 제일 많은데 이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어지고 30년 뒤에도 꽤나 많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 70년대 태생분들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더라도 국가의 주류 세력이 될 가능성이 꽤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다른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입니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성세대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그리고 젊은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변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꼰대들만 가득해지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성세대들이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분들이 머릿수가 제일 많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과거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가지고 늙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쭉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현역으로 오래오래 산업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근데 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지겠냐는 거예요. 자, 또 가정을 해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 수도 줄어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이민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아니, 이 나이 먹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가 된다면은 정말로 미래가 없는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한국전쟁 전에 태어난 세대 분들이시거든요. 지금의 노년층들. 만약에 이 세대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계속 주류로 남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상식들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야근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성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상식이었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단 반말하면서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보 측은 빨갱이라면서 멸공해야 한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생각하는 노년층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아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상식을 고수하면은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의 변화 적응력이 출생아들 높이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잖아요.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30%입니다. 29.1%. 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처리할 때 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디지털 전환하려면 문서 자체를 디지털 전환하면 될 것을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드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펼쳐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드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쟁 전에 태어난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 자체가 적어요. 전쟁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영향력이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누구에 비해서? 이 세대들에 비해서. 자, 현재 3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 분들이 너무나 머릿수가 많고 이 머릿수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꽤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화 적응력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은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기성세대의 변화 교육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가정. 만약에 기성세대들,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을 앞으로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중간 연령이 현재는 44세 정도 됩니다. 근데 2070년이 되면은 중간 연령이 62.2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딱 중간 연령이. 이거보다 나이가 많아야지 많은 편, 이거보다 적으면은 젊은 편이에요. 50대가 되더라도 젊은 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2070년에 62세가 되는 친구들이 2008년생이거든요. 저는 2008년생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깝깝합니다. 이 친구들이 혹여나 내가 나이가 40이 되더라도 50이 되더라도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에게 애 취급을 받게 되고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가지고 위아래 따지면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이에 의한 위계서열 문화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벼슬인가?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아이, 그래도 필요한 상황들은 있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야 한다. 위아래가 있는 법이지 지금처럼 계속 존재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의견은 거의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근데 나이 가지고 위아래 나누는 문화 없어져야 된다 47,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 51, 반반 정도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댓글 의견들도 소개해 드리자면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면을 인정한다면 굳이 나이 가지고 위아래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다.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량 있는 문화 강국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기본적인 예의인 어린 사람이 존대어를 쓴다거나 먼저 인사를 하거나 하는 등 몇 가지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세요. 근데 어린 사람이 희생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득 보는 시스템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시고, 존중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에서 나오는 거다. 나이 가지고 존중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고요. 나이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면은 그 위계서열 유지하는 게 필요한 생각이 들고, 또 손해를 보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은 아유, 그런 거 사라져야 되지라고 생각하신다고. 굉장히 솔직한 의견이셨어요. 자, 그리고 위아래 나누는 건 괜찮은데 그걸 나이 말고 능력으로 나누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한국은 존댓말 때문에 이거 힘들다, 꼰대력 누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독재급으로 해요체로 전국민 지시를 통일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나이 어리건만큼 해요체를 쓰자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 가지고 위아래 유지해야 된다가 51%인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직 세상의 꼰대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후속 질문으로 이것도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형, 언니, 누나, 오빠 호칭을 엄격하게 지키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호칭으로 인해 심지어 한두 살 차이에서도 나이로 인한 위계 서열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문화 유지되길 원하냐? 사라지기를 원하냐?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는 이건 의외로 호칭 대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길 원한다고 훨씬 많았습니다. 자, 댓글 의견도 보시자면은, 야, 우리나라 평균 연령 40대 후반 넘어갈 텐데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나이로 위계 찾는 거 이상한 것 같다. 젊은 사람들 싫어할 것 같다라는 30대의 의견이 있으셨고, 30대 분이신데 자유롭게 의견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가끔 논리에서 밀리면 나이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 펼쳐져서 당황스럽다. 정말 가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죠. 옛날부터는 주로 들었지만. 자, 호칭도 호칭인데 존댓말 반말 문화 사라져야 될 것 같다. 이 30대 후반의 생각, 아까도 나왔던 의견인데. 자, 그리고 이분은 40대이신데 나이는 계급, 서열과 성질이 비슷하다. 내가 바꿀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나이를 알고 나면 거리감이 생긴다. 동등하고 평등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친구를 사귈 때 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한국 고유의 문화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제가 알기로도 오성과 한음이 3살 차인가 그런데도 친구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살 가지고 이렇게 위계설을 찾는 게 우리 전통 문화가 진짜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견이 저랑 생각이 많이 같으셨어요. 이게 언어에는 상당한 힘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뭘로 한다?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형,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위계서열이 생겨나거든요.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반대 의견으로는 아유 그래도 나는 호칭이 편한 것 같다. 20살이래요.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거 반대다. 30대 분. 서로 존댓말만 쓰면 상관없는데 혼란 속에서 경찰 부를 일이 많아질 것 같다. 자, 이렇게 경찰 부를 일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이에 엄격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대이신데 호칭이며 존댓말도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한다. 한두 살 차이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챙김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는 거죠. 배려에 대한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 호칭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쵸? 기존 문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점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이런 인구 구조에서 그게 잘 먹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분은 생태계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돌이켜봐라. 서구 문화가 좋아 보이냐? 우리 조상들이 할 일 없어서 족보 쓰고 호칭 쓴 게 아니다. 질서 때문이다. 예를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다. 호칭을 권력으로 쓰는 인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호칭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저도 뭐 인간 자체가 동물이라 질서 만들고 위계 서열 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이 가지고 나누는 게 정말 옳은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이런 사회에서 괜찮냐는 거예요. 자, 2070년 그래프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대우받을 사람은 너무 많아지고 대우해줄 사람은 너무 적은데 야, 이거 괜찮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야, 어린 놈이 뭘 아냐? 어린 놈이 어른한테 무슨 말대꾸야? 어린 것들이 잘난 체하네? 어린 놈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이 가지고 아랫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누르게 되면은 야,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발견해요. 야, 어린 새끼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그게 다 뼈에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10살 어린 친구랑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 친구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씨, 어린 새끼 형이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그 친구가 게을러서 문제 삼는 건 괜찮은데 제 생각을 딱 돌이켜보면은 어린 놈이 가만히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이 나이 때문에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권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꼰대짓 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젊은 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한국에 남고 싶을까요? 자, 그래서 나이로 위아래 나누는 게 한국 미래에 도움이 될까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이에 의한 위계 질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회의 각 상황마다의 배려 문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터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배려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겠죠. 지금도 벌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아직도 20대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회식을 한 달에 막 몇 번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팀장님이 자기한테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회사의 팀장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20, 30년 뒤 초고령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잘 일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아량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양부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할 사람보다 많은 구조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일터에서 너 열심히 너의 능력을 펼쳐 배려해 준 다음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과하게 걔네들한테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자릿세 내. 뭐 이런 양아치랑 비슷해지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양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수를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움직이게 될까요?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뽑힐까요?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에서의 배려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될 텐데, 저 그래프에서 20대, 30대 유권자 추이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32년 후에는 더 심해져서 아예 인구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면은 1인 1투표권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공평한 게 맞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제가 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젊은 층들에게 투표권 가중치를 주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배려를 이제 기성세대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자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투표를 이제 젊은 층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배려해 줄 수도 있는데, 1인 가구들, 자식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배려해 줄 이유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의 기성세대 배려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강의 현장에서 늘 여쭤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99%는 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대들, 앞으로 이 위쪽을 차지하게 될 우리 세대들이 변화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자, 다른 그래프로 여기에 있는 이분들, 특히나 중간에 있는 40, 50대 분들이 앞으로 늙어가게 됐을 때 이분들의 변화와 배려가 너무나 필요한 미래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꼰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꼰대한민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우리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배려해야지 미래가 그나마 밝아질 수 있다. 출산율 너무 막 높이는 거,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변화 노력과 배려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미래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젊은 세대들에게 존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존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가 많아진다면 이상적이겠죠? 근데 나이 많다고 존경을 요구하게 된다면은, 야, 이거 앞으로 초고령 대한민국에서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나이로 꼰대짓 하는 나라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